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먼저 장윤철 선수의 진영이에요. 자, 노란색 프로토스고요. 그리고 이에 맞서는 이영호입니다. 예. 뭐 이영호 선수의 토스전 뭐 말할 거 있겠습니까? 근데 뭐 말은 해야 되겠죠. 말씀하시죠. 그래도 뭐 말을 안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럼요. 입 닫고 중계할 겁니까? 네. 네, 침묵하면 중계할 수는 없잖아요. 예. 이영호가 진짜 7연승 하다가 1패 하다가 또 13연승을 했거든요. 네. 그 1패 아니었으면 21연승이었어요. 예. 그만큼 이제 토스전은 거의 뭐 최고죠. 그렇습니다. 타종 독전도 방금 전 김정은 선수 모습 나왔습니다만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장 그 대지능 안 좋은 선수가 이영호 진 다음에 만난 선수예요. 정말 연패 안 하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아마 김정을 거예요. 거기다가, 김정우가 딱 이기고 그 다음 선수를 후배를 내보내서 그런 건 그리고 그런 건 후배를 이기고 그런 건 아니에요. 다음부터 김정우가 싸는 결승한다. 제가 뭐 그 말씀. 수요일날 또 경기가 있거든요. 프로리그 KT 경기가. 스타리그 결승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요일날 프로리그 KT 경기가 또 있어요. 네. 아니야, 김정은 서울에서 후배가 나오고 맞서 그런 건 아닐 겁니다. 네. 장윤철 이영호가 붙습니다. 근데 장윤철 선수는 진짜 이 대진이 몇 달 전에 나오거든요. 바로 정말 이영호 잡기 위해서 온갖 산전수전, 특공작전, 해병훈련 다 받은 것처럼 그런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네, 그렇죠. 장윤철 선수가 그 테란전을 잡을 때 약간 좀 느낌이 있어요. 준비들을 딱 해오는 그런 준비 스타일부터 시작해서 컨셉 자체도 상당히 괜찮고, 그리고 경기 내에서 유닛의 움직임 굉장히 생동감이 넘치고 마지막에 마무리까지 그런 이 3박자가 잘 맞기 때문에 이번 경기를 한번 기대해보고, 이영호 선수에게 약간 웃을 수 있는 부분은 이게 대각선이 아니라 이게 세로 지역이라는 점. 언제든지 장윤철 선수가 이영호 선수에게 압박 타이밍에 좀 압박감을 좀 느낄 수 있다는 점. 요 점이 이영호 선수가 좀 가져갈 수 있는 유리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럼요. 정찰을 빨리 시작했습니다만 상대편의 위치 그리고 초반 빌드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장윤철. 야, 진짜 이 정도 위치라고 한다면 또 이영호의 그 특유의 이제 기가 막힌 초반 그 타이밍 재서 머리 숫자 늘려서 타이밍 재서 쑥쑥 치고 나가면서 엄청난 컨트롤로 좀 센터 장악하는 플레이. 이것도 한번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사실 따지고 보면 진짜 이영호 선수가 요즘 하는 플레이는 다 막강하죠. 굉장히 강력함이 느껴지죠. 그렇죠. 초반에 마린을 계속 지속적으로 눌러주면서 공격 타이밍을 잡아주는 건 10년 전에도 나왔던 플레이인데, 앞마당 커맨드 이후에 베럭스에서 마린을 계속 눌러주면서 헛박자로 공격하는. 지금 야, 이거는 약간 이영호도 말릴 수가 있겠는데요. 예. 이영호 선수도 앞마당 커맨드를 가져간 이후에 타이밍을 잘 만드는 선수로 굉장히 유명한데, 보면 입구를 막았기 때문에 만약에 벙커를 짓지 않는 가운데 그냥 막은 것만 봤을 땐 그냥 베럭스 더블로 이제 생각이 어려워요. 마리까지 잡았습니다. 이거 근데 기사 싸움이에요. 벙커 치서 하게 지금 만들었고요. 벙커를 짓고 있다라는 거를 봤잖아요. 베럭스 더블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이고 투질로 나왔어요. 자, 이러면 세로 방향 근데 금방 갈 수 있습니다. 네. 앞마당 가까워요. 문제는 지금부터 이제 팩토리가 늦잖아요. 팩토리가 늦기 때문에 벙커를 버텨야 되는데 투질럿이 있으면 어떻게 내려서 벙커를 짓겠어요. 벙커 못 짓는 겁니다. 그럼 사업이 됐을 때 드래곤 푸시가 더욱더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럼요. 드래곤도 막 나왔을 거예요. 예, 그냥 원질럿이면 일꾼 그냥 두석이 나와가지고 두석이 나와서 그냥 머리 한 4개 정도 되면 싸울만 해요. 근데 질럿 2개예요. 네, 질럿이 2개다 보니까 이게 이영호 선수가 앞마당 커맨드 가져간 이후에 압박 타이밍을 잡더라도 약간 늦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딜레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 부분은 장윤철이 지금까지 잘 펼쳐주고 있고요. 네, 딱 보니까 질럿 2개네? 바로 빼는 겁니다. 질럿 1개면 당연히 머리 4개가 이기죠. 커맨드 내려야 되는 겁니다. 질럿 2개? 자, 벙커 깨지고 첫 마린 싸움에서 밀려서 그렇습니다. 멀티 가져가는 위치도 아주 색다릅니다. 이거는 이영호 선수가 좀 약간은 이거 뭐지? 도대체 빌드가 뭐지? 네. 올인인가 리버가 이거 준비된 패턴 플레이예요. 진짜 좋아요. 장윤 선수 방금 넥서스가 없는 걸 보여주다 보니까 이영호는 짜내기 같잖아요. 빠르게 엔진을 베일을 올릴 수밖에 없고요. 진짜 안 됐어요 지금. 못 들어갔죠. 자, 이러면 이영호도 뭘까 지금 막 고민을 할 텐데. 네. 지금은 이제 입구를 막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엔진을 베일을 터렛을 여러 개 건설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다음에 로보틱스 3cm 드랍이 올 수도 있는 것이고, 네. 리버가 올 수도 있는 것이고, 다크가 올 수도 있는 것이고, 다크 드랍이 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영호도 본인 세인 걸 알기 때문에 상대가 뭔가 이거 짜내기 전략적인 작전 준비해갖고 쓰는 걸 알기 때문에요. 근데 그렇게
그 생각에 매몰되면 이거 진짜 헛다리 짚는 거예요. 왜 이용호가 고민을 하냐면 그 SCB가 사실 토스의 본질 쪽까지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타이밍에 앞마당 넥서스 어플을 시켰어야 됐어요. 근데 앞마당에 넥서스가 없으니까 일단 뭐 다크가 올 수도 있는 거고 리버가 올 수도 있는 거고 요런 걸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입구에 벙커를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다가 장윤철은 넥서스 이후에 원게이트 상태에서 로보틱스 테크들이 다 올라가고 있고요. 거기다가 3넥서스까지 지금 딱 준비하는 모습인데 이거 야 장윤철 지금까지 너무 좋습니다. 예. 이쪽 지역은 미네랄도 한동이가 더 많은 지역이에요, 6시는. 자, 상대를 이렇게 본질적인 묶어놓은 가운데 자원 오로치 예. 먹으면 여덟 아, 명이에요, 이영호도 여기. 예. 아무리 천상계에서 싸우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은 사람이거든요, 지금요. 예. 오늘 하루에 200은 엄청나게 상처거든요. 그렇죠. 그럼 앞서도 박투스까지 미안해지는 거예요. 예, 원래 프로토스가 두 번째 넥서스가 좀 테란보다 느리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세 번째를 좀 빨리 가주는 이런 느낌이 강했는데 지금은 두 번째 넥서스가 진짜 프로토스가 빠르게 가기 시작하고 있어요. 아무리 이용호가 진짜 천상계에 있다 그래도 지상으로 내려와서 이제 싸우고 거기서 이겨야지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서 지면은 너 오지 말아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다. 경기장은 여기 있어요. 용산에 있어요. 예. 네, 천상계에서 산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이겨야지 경기장은 받아들이고 용산에 올라가요. 있어요. 예. 대한항공 그 경기장은 그 기포공항에 있고. 네. 그쪽으로 내려와야 돼요. 맞네요. 어쨌든 이영호 선수가 이제 터렛 숫자를 일단 최소한으로 하면서 예, 일단 터렛 3개만 딱 건설하면서 예, 이쪽은 아니죠. 터렛 3개만 딱 건설하면서 최소한으로 일단 예, 수비를 해주고 있고요. 예. 진짜 원래 뭐 이영호 스타일 자체가 막 진짜 배짱 부리면서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뭐 상대방이 뭐 할지 막 그냥 다 버리고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진짜 완벽하게 그냥 안전하게 하는 그런 스타일이라서 뭐 방어 자체는 진짜 꼼꼼한데 자 장윤철 진짜 생각대로 올라가고 네.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은 이영호 선수의 장기인 앞마당 커맨드 이후에 베럭스에서 말은 계속 눌러주면서 타이밍 한번 잡아주는 엇박자 타이밍은 나오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예. 지금요. 그러니까 이영호도 지금은 생각할 거예요. 초반에 이거 다크 리버 아니었구나. 예. 이때 좀 와야 되는데 안 오는구나. 대충 멀티 먹었겠구나. 라고 짐작합니다. 그렇습니다. 본인도 말했다시피 본인의 장점 눈치가 우주 최강이라고 그랬거든요. 예, 한번 나가는데요. 네. 이거 뭔가 지금 찜찜하니까 아무것도 공격이 안 오니까 눈치만 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예. 근데 또 막혀요. 툭 찔르는데요. 예. 이영호가 툭 찔르는데요. 저 SCB는 보란듯이 보낸 것이고 저 핵심은 이쪽 두 번째 근데 SCB거든요. 그것까지 알고 있어요. 장소로 들어 여기 좀 봐야 되거든요. 근데 환상입니다. 드라곤 네, 배치가. 여기 왜 드라곤 두 개가 배치돼 있을까? 환상이 네. 환상. 자, 이영호도 파 끝났을 겁니다. 예. 나옵니다, 이영호 타이밍. 근데 자, 이게 조금 여기서-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 넥서스가 세 개란 얘기예요, 예. 지금요. 장윤철이 게이트웨이를 잘 늘려줬거든요, 지금요. 그리고 저 질럿 두 지금 개가 장윤철이 노리고 있는 부분이에요, 지금. 저 질러 두 기는 되게 압박이에요. 단순 드라곤만 있으면 테란이 컨트롤하기 되게 편한데 질럿이 한 기가 아니라 두 기가 껴있다라는 거 이거 싸움할 때 엄청나게 좋은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야, 이영호도 야, 좀 안 되겠다 싶으니까 바로 커맨드 가져가주는 네. 눈치 빠른 모습, 발빠른 대처 보여주네요. 장윤철 진짜 생각 이상으로 되게 잘해주고 있는데요. 완전히 그 최상의 시나리오가 지금 재현이 되고 있는 건데 네. 연습 때 그 최상의 시나리오가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준비된 대로 경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이호가 12시 가져가면 힘 비치가 나올 거거든요. 그때부터 어우. 실시간 전략 시뮬레이션으로 바뀌는 거예요. 드라군 움직임이 상대방이 나올 때는 맞춰서 한번 공 던지더니 빼니까 빼고 벌쳐 움직이겠지. 배치가 드라군 배치 아주 좋아요. 앞서서 뭐 진영화 선수가 이제 경기를 비록 패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제가 예. 말을 잘못했네요. 예. 네. 정말 드라군 배치가 너무 좋아서 제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 이렇게 딱 맞춰서 왔다 옆으로 가서 요 플레이가 이제 제가 딱 나와가지고 안 되죠. 예. 나와서 이제 예. 도전해야 되는 예, 건데 그게 나오면 올드보이 바로 조기 종이하고 바로 그냥 바로 하는 거예요. 스타링으로 올라가서 바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예. 네, 강민호 올드보이 아주 롱런할 것 같아요. 시즌 3, 4 나올 것 같습니다. 계속 떨어져서 네. 2년 네. 이렇게 하고 CSI급으로 나올 거예요, 아마. 자, 이영호도 요 정도 되면 이제 살아났다고 봐야 되겠죠? 예, 월장 두 군데, 안마당 포함해 두 군데 늘어났으니까. 이제는 장윤철 선수가 또 다른 액션을 좀 취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4게이트웨이 이후에 게이트웨이를 다수 늘려준다든지 아니면은 테크트리를 좀 빨리 올려준다든지 지금은 이제 뭐 9시 멀티를 가져가지고 있는데 넥서스 이후에 다른 게이트웨이라든지 테크트리 필요합니다, 지금은요. 예. 그리고 원래 이제 추가적으로 토스가 중반 이후에 가져갈 멀티가 스타팅 멀티가 돼야 되는데, 스타팅이 좋으니까, 방어하기도 좋으니까. 근데 9시 멀티도 발견하네요, 네. 이영호가. 정말 눈치가 빨라요. 근데 이렇게 유리한 상황, 근데 이영호가 이거보다 더 어려운 상황 지금 좀 많거든요. 원래 이때부터 사실 이영호 선수가 정말 잘하는 게 뭐냐면 본인이 눈치 빠르다고 얘기했듯이
토스가 어느 방향으로 공격 올지 미리 알아요. 알아가지고 미리 병력을 배치를 해버리니까 이영호가 웬만해서 안 밀리는 거예요. 병력간의 이득을 보는 거예요. 저 앞마당에서 그 센터 지역 좌우로 길게 탱크 라인을 갖췄다고 한다면은 오른쪽으로 만약에 공격을 온다 했을 때 왼쪽에 시즌 모드를 재빨리 풀어서 오른쪽으로 지원해주는 이런 것들은 상당히 이영호 선수가 빠르기 때문에 예, 장윤철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게이트웨이를 다수 늘리고 올인 공격이 아니라면은 예, 추가적으로 빨리 멀티를 좀 가져가주거나 네, 안정화시켜야 돼요. 예, 최대한 중후반을 빨리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윤철의 물량도 지금은 무시하지 못할 정도가 돼버렸고요. 뭐 아비터 나오면 이제 적극적으로 진짜 리콜 활용하면서 하겠지만 아비터를 좀 다수 더 뽑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스타게이트 하나 정도는 더 늘려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장윤철 선수가 예, 준비를 정말 잘해왔네요. 예. 이영호 선수에게 나의 움직임을 파악당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에 첫 번째 넥서스도 두 번째 넥서스도 이제 6시 쪽으로 먼저 가져가지고 그 다음 앞마당 가져가지고 그리고 추가적인 멀티도 7시 메인을 가져가지 않고 9시로 가져가지고 그리고 템플 아카이브도 앞마당에다가 바로 지으면서 조금이라도 상대방에게 아이비터 타이밍을 들키지 않기 위한 노력 예, 상당히 좋습니다. 예. 아, 이거 어쨌든 장윤철이 지금 되게 잘하고 있는 게 이영호가 예, 견제를 지금 가기 싫어서 안 가는 게 아니고 견제가 안 돼요 지금. 드라운 위치가 너무 좋아서 뭐 어디 지금 빈틈이 없어요. 예, 캐논으로 다 완벽하게 지금 수비는 이제 캐논 지어서 되겠지만 그 전에는 드라곤이 계속 중앙병력이 있다 보니까 벌써 어디 못 가고 있습니다. 타이밍 이제 재야 돼요. 이영호도 타이밍을 재든지 아니면 상대방 그 리콜 타이밍이라든지 들어오는 타이밍을 재가지고 버티면서 멀티 늘려가는 그런 방식을 이제 구사해야 되는데 하이템플러까지 타 있으면 되게 좋겠네요. 아, 근데 기가 막힌 그 공격 타이밍인데 임박했습니다. 장윤철. 지금까지 병력의 소모도 없고 마음도 급할 것도 없고 자원도 잘 돌아가요. 예. 저 게이트웨이를 지금 다수로 늘린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바로 질럿을 한 무더기 뽑아가지고 한쪽으로 쭉 밀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영호 선수는 조금 더 센터 지역을 견고하게 해줄 필요가 예, 있겠고요. 이영호는 근데 참 진짜 영리한 선수네요. 진짜 딱 요런 구도에서 토스가 어느 정도 좋을 때 지금 이 라인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쪽 라인 토스가 만약에 진짜 요쪽에 탱크가 없으면 토스가 그냥 마음 먹고 9시 멀티 뭐 이후에는 먼저 11시를 가져간다든지 4인용 맵이기 때문에 두 군데 스타팅이 있잖아요. 거기를 이제 토스가 먼저 가져가면서 운영을 하면 테라는 그게 껄끄러워요. 근데 한국의 자체를 아예 봉쇄를 해버렸어요. 아래쪽 네가 다 가져가라. 다 가져도 된다. 위쪽 내가 다 가져가면 EMP 나오고 업그레이드 메카닉 풀업 되고 그러면 결국 내가 이긴다. 위쪽은 절대 내줄 수 없다. 미리 포지션을 잡았잖아요. 예, 지금 한 가지 변수라고 한다면은 장윤철 선수의 그 아비터의 리콜 타이밍인데 그 부분을 이영호 선수가 여기 예, 진치네요. 진쳐야 돼요. 본진 수비를 예, 잘 해주고 그리고 본진도 본진이지만 센터 쪽에 스피드를 활용해서 센터 쪽으로 언제든 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영호 선수가 그 타이밍이 가장 좀 취약할 수가 있겠네요. 예, 이 11시에는 게이트를 좀 더 많이 지어서 최대한 시간을 벌면서 11시 쪽에 어떻게든 이영호의 그 시선을 좀 고정시켜주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상대편 이용호 코치라 생각했던 곳에 지금 떡하니 건물 짓고 있습니다. 저기는 병력이 실어나를 수 없기 때문에 알아서 단체방어 능력을 그렇죠. 병력을 뽑아야 돼요. 그리고 하이템플러 좀 아껴야 되고요. 스캔 뿌려서 벌쳐 달리면 바로 잡힐 수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태웠네요. 자, 태웠어요. 병력들이 북진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공격 대형 드랍 대형으로 갖추고 있거든요. 아비터 위치가 상당히 중요해요. 아비터 위치가 결국은 장윤철 선수가 공격하는 그 방향이거든요. 자, 템플러 믿고 스테이시필드 믿고 한번 들어갈 수도 있겠고 탱크 간격이 굉장히 일품이네요. 네. 자, 리콜 쪽이면 병력들이 전진 배치되게 뒷공간에 비는데 리콜이 가능할지요. 네, 프로토스 입장에서도 테란의 뒤쪽에 탱크 라인이 어느 정도까지 탱크 숫자가 갖춰져 있는지 업적으로 다 확인하기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안전하게 좋아요. 예, 좋아요. 캐리어 좋아요. 아비터만으로 요런 그림이 되면 사실 아비터만으로 무조건 해답이 될 수가 없어요. 네. 캐리어 좋아요. 자, 시간 끌기입니다. 시간 끌기. 예, 소모전이에요. 캐리어를 간다는 건 소모전이에요. 네. 아비터가 EMP 맞았나요? 스피드가 자, 소모전을 얼마만큼 잘 펼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건데 손해만 보고 빠지는데요. 만약에 장윤철 선수가 인구수를 줄이기 위해서 공격을 갔다라고 생각하면은 다음부터는 공격을 가는 것보다도 자기 질럿을 자기가 강저택으로 잡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이영호 선수는 그런 부분도 공격 가서 들이부으면 이영호 선수가 공격 타임을 잡아버리거든요. 지금부터는 지금과 같이 요런 소모전이 나오면 안 돼요. 이건 거의 손해만 보고 뺐기 때문에 이런 그 손해보고 빼는 가운데 캐리어를 눌렀을 때 이영호가 모든 그 병력 시즈모드 풀고 나올 때 그 병력 막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웃쪽을 치고 기세요, 지금요. 언제든 준비되면 간다거든요. 예. 꽤 접근했습니다, 이영호. 이영호도 가만히 막고만 있지 않을 거예요. 근데 장윤철 11시가 지금 되게 좋은 거예요. 그렇죠. 11시가 이게. 네, 여기 일찍 진을 쳤어야 돼요, 토스가. 이 지역의 프로토스가 리콜.
일로 갑니까? 여기다가 여기 리콜까지 성공시키면은 리콜! 11시가 더 안전해지는 네, 거고요. 야, 이거 대박 리콜이에요. 하지만, 아직은 몰라요. 네, 어차피 말리는데 테플러! 파이널성 아마, 야, 두 번! 잘 들어갔어요. 시간이 필요했던 거거든요. 장철! 아, 열심히 해주고 있는데요. 야, 장철! 길 많이 줍니다. 네. 무한 스톱이나 어때요? 네. 무한 예, 스톱. 이게 왜 무섭냐면, 이 다음 콤보가 그냥 똑같이 물량과 아비토가 아니라 캐리어라는 거. 이거 장철 네, 잘합니다. 되게 잘합니다.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11시까지 멀티를 더 안전하게 또 자원 채취할 수가 있기 이거 때문에 센터 깹니까? 설마 깨진 못하겠죠? 깨지면 센터는 안 못 되죠. 깨고, 네. 센터 깨지면 안 되죠, 예. 큰일 나죠. 네. 자원줄 깨지면 안 돼요. 말려요, 지금요. 예. 원래 이런 상황에서도 사실은 이제 이용호가 3시 멀티도 가져갔어야 되는데 지금 약간 좀 불리한 입장이다 보니까 자, 이 캐리어 선택 직전에 테라한테 피해를 주는 거는 이거는 일석삼조예요. 2조가 그렇죠. 아니라. 그리고 정말 리콜을 통해서 병력을 한번 딱 소모시켜줬기 때문에 인구수가 뻥 빌 수가 있는 것이고요. 테라는 거기에 맞춰서 수비를 해주러 이쪽 저쪽 돌아다니다가 캐리어 공격 타이밍 맞춰서 밀치고 나가는 타이밍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물론 뭐 캐리어 간다 그래서 뭐 무조건 이기는 거라고 보기는 어렵죠. 이용호가 그런 경기를 역전하는 경기를 워낙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하지만 캐리어는 정말 해답이에요. 네. 근데 간다면 캐리어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초반에 안 끝내거나 몰래 게이트 아니면 캐리어밖에는 방법이 없을 것 같거든요. 다른 선수들이 복한 거는 마무리가 안 돼서 그래요. 원래라면 이게 까다로운 거예요, 이게. 예, 원래라면 프로토스가 캐리어를 눌렀을 때 그때 인구수 공백기가 생기기 때문에 리콜? 이영호가 공격 리콜? 타이밍을 잡아야 네. 되는데 이번엔 센터 깨기. 이영호가 공격 못 오게끔 너무 잘 끌어주네요. 센터 1.4! 센터 1.4! 그리고 11시에 다크 나오면 EMP 1.4! 진짜 커맨드 네. 센터 1.4! 센터 깨기. 아니면 베슬 1.4! 야, 1.4 이거는 해줘야 돼요, 예, 1.4. 커맨드를 못 뽑는다고 하더라도 이건 장윤철이 시간 정말 잘 본 거예요. 네. 캐리어 타이밍 그만큼 또 본 거예요. 캐리어 타이밍에 전진을 못, 말씀하신 대로 캐리어가 나오고 있는데 전진을 못 하잖아요. 예. 11시도 이용과 빨리 돌려야 되는데, 왜냐면 3시는 지금 못 돌리고 있으니까. 네. 11시도 시간을 많이 지금 지연시키고 있고, 멀티를 가져가지 못할끔 지연시키고 있고, 파일럿이 파괴가 됐네요. 근데 베스트는 200분의 1인데 걔를 못 잡았습니다. 예, 이영호 늦었지만 움직여야죠. 지금 움직여서 7시 라인 자체는 다 무너뜨려야지. 이제부터 이용우의 공격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네. 예. 지금 자원줄 자격하지 못하면 캐리어가 무적이 나와요. 이게 지금 토스의 병력이 한순간에 줄어들었을 때 이제 충원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 동안에 이용우의 공격이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이영호 추가 병력이 지금 끊겼어요. 이 병력이 오히려 끊겼어요. 고립됐어요. 네. 자, 지금. EMP. EMP로. 그러나 네. 예, 템플러는 EMP 안 맞았어요. 예, 7지역에도 개발하는 대로. 1점 차였어, 1점. 네, 사이렉스톱! 야, 잡았어요. 야, 이거 경기 장윤철이 잡겠는데요. 넥서스 하나 날리고, 넥서스 하나 날리고, 캐리어 체제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예. 넥서스 야. 하나밖에 안 날렸어요. 캐리어가 아직 안 나왔나요? 모여야 될 것 같은데 캐리어 모이면 되게 좋은데 정말 야, 이거 11시 진짜- 앞마다 커맨드 센터 1.4 못한 게 너무 아쉬워요. 이러면 진짜 장윤철 선수가 캐리어인 척하면서 계속 아비터만 뽑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네. 수도 있는데 캐리어는 진짜 그러니까 재고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진짜 어느 정도 내가 캐리어도 가도 되는 타이밍이 아, 맞다 맞네요. 싶으면 캐리어를 누르는 거고 아직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아비토를 누르는 거고 그런 계산이 장윤철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캐리어가 능사는 아니거든요. 예. 캐리어 진짜 기술적으로 가야 됩니다. 예. 근데 그 이전에 일찌감치 캐리어를 만약에 눌러줬다면 지금 좀 많이 쌓였을 텐데 캐리어를 이제서야 눌러주는 타이밍이라면은 이영호 선수에게도 시간은 아직까지 그래도 좀 남아있는 네, 거죠. 그렇죠. 예, 방어 분명히 터직, 있죠. 현재 병력은 당연히 이용호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배치 상태가 이용호가 좋아요. 네, 금방 공격할 거기 때문에. 이용호의 병력이 쏟아지는데요. 팩토리가 뭐 20개, 30개 있는 게 아닌데 야, 캐리어 타이밍이 오히려 더 어중간해졌습니다. 예. 이전에 앞서서 빨리 가는 게 더 나았을 텐데 예, 지금 한번 이전- 싸워서. 그죠? 한번 와, 싸워서. 잘 던졌어요. 장윤철 잘 던졌어요. 그런데 이제부터 하기 직전. 장윤철 전투를 진짜 질럿 환상으로 드래곤으로 밉니까? 전투를 질럿 드래곤 이걸 밉니까? 전투를 진짜 환상적으로 네. 했고요. 이제 이영호 올 병력이 별로 없어서 자원줄이 몇 개나 들어서 장윤철 누가 오늘 저런데 진짜 모이겠습니까? 대박인데요, 장윤철. 이런 식으로 하면 예선 통과하죠. 네. 근데 예선 동갑니까? 예. 예선 동갑 스타리그 우승하죠, 가서 예선 동갑니까? 이렇게 장윤철. 잘하는데 아직 진짜. 예선 제대로 못 통과했어요. 강민이랑 싸워야 됩니다. 야, 정말. 아니, 지금 네. 덧치는 타이밍이, 이호가 원래 이런 실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토스가 덧치기 직전에, 야, 이호가 하루 2패, 이거는 있을 수가 없겠죠. 네, 지상군 한번 잡은 타이밍이기 때문에 캐리어가 너무나도 여유롭게
네, 움직이네요. 단 색이지만 압박감을 이용호 선수가 조금씩 느낄 것 같네요. 그렇죠. 자원줄이 오늘의 들어 계속 생산 중이거든요. 이영호가 왜 이런 또 옵니다. 예, 기단 병력이 오면 달라지죠. 자잘한 실수가 나오겠어요. 장윤철이 오늘 경기는 너무 네. 잘했습니다. 너무 잘하고 있어요. 아, 예선 한번 제대로 못 들으면 그 선수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프로리그에서는 한 선수 찍어놓고 그 선수 잡는 트레이닝이거든요. 그들같이 통하는 거 아니에요? 예. 야, 여기서 엇비슷하게만 싸우는데 개려 보이거든요. 벌써 13연승을 달리고 있거든요. 네. 이영호 선수가. 야, 뭐 11시는 비록 강추호 선수가 이제 파괴를 당했지만 3시를 또 가져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이제서야 이영호가 11시를 다시 가져가주는 상황. 아, 이영호는 그 좀 전에 센터 던트에서 이영호가 딱 잡고 있으면서 초반 명령 이렇게 쌓였을 때 네. 7시를 들어가면서 압박 넣어줘야지 이영호가